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안으로, 새해가 2주일 안으로 다가온 새로운 한 주입니다. 오늘도 구독 한 번만 눌러달라고 사정하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사이클론 자스퍼가 지난 며칠간 뿌려댄 비로 인한 침수 지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퀸슬랜드 북부 지역 호주 원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한 시골 마을의 병원이 침수되면서 현재 병원 지붕 위에 9명이 고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뿐 아니라 간밤에 이 지붕 저 지붕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당국은 이제 날이 밝아옴에 따라 기상 상황에 따라서 헬기 등 띄워서 구조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케언즈 식수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수도관이 홍수로 인해 막혀버렸다는데 뭔 말인가 보니까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물파이프가 홍수로 인해 발생한 각종 잔해로 지난 3일 동안 막혀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기상청 발표로는 케언즈만 앞으로 6시간 안에 400mm 비가 더 올 것이고, 주변 지역에도 오늘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하여서 이거 손을 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가 봅니다. 크리스마스가 목전인데 일부 항공기가 침수되어 버린 케언즈 공항은 현재 그냥 폐쇄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따가 다시 열던가 닫아두던가 결정을 한다는데 텔레비전 화면 등을 봐서는 그냥 못 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2등급 사이클론으로 퀸슬랜드에 상륙한 자스퍼는 이후 세력이 약해지면서 열대성 저기압급을 낮춰가지고 퀸슬랜드 북쪽으로 계속 이동 중입니다. 부디 큰 인명피해 없이 크리스마스 전에 상황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수 지역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퀸슬랜드 남동부 지역에 있는 자선단체들이 예전과 달라진 성탄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여기저기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필품이 기부되는데, 올해는 기부되는 양이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한 단체에는 매년 아이들 장난감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다는데 올해는 장난감이 단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햄퍼를 만들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는데, 올해는 햄퍼 받을 사람 리스트에 있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선물을 안겨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주로 먹을 것들 위주의 햄퍼일 텐데 이것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답니다. 한 단체는 햄퍼 받을 사람에게 미리 연락을 했더니 그런 거 필요 없고 텐트나 슬리핑백 이런 거 줄 수 있겠냐 물어보더랍니다. 렌트비가 없어 집을 퇴거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강제로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도심에 공원에 텐트를 치고 캠핑하는 사람, 캠핑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캠핑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에 처음으로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을 못 찾아가지고 이런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여유가 있는 분은 이 시기에 주변을 좀 더 살펴보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빅토리아주 총리 자신타 알란은 한창 공사 중인 불린의 노스 이스트 링크 공사 현장에서 링크 공사 예산이 더 커졌다고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2016년 처음 공사가 발표됐을 당시 가격이 10빌리언 달러, 그리고 2019년 3년 지나서 다시 조정되었을 때 가격이 15.8빌리언 달러, 5.8빌리언 달러가 늘어난 거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발표된 가격은 26.1빌리언 달러입니다. 이 정도면 조만간에 30빌리언 넘겨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정도인데, 이렇게 돈이 또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어디서 돈을 땡겨와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말인데, 재무장관 빅토리아주 재무장관 팀 팔라스의 설명으로 주정부 부채는 2027년이 되면 180빌리언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데, 이는 지난 5월 주정부 예산안 발표 당시 전망보다 6.4빌리언 달러가 늘어난 것입니다. 팀의 말로는 그때가 되면 일주일에 이자로만 170밀리언 달러가 나가게 되고 1년이면 8.8빌리언 달러가 이자로만 나가게 된답니다.
그런데 주정부 역시 지속적인 고이율로 인해서 이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이자 부담하는 거 그거겠죠. 근데 그 외에도 높은 이자율이 유지되고 물가가 올라가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주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함께 발표된 앞으로의 소비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4년 동안 사람들이 줄여나갈 소비액이 753밀리언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만큼 주정부가 거둬들일 세원이 줄어들고 세수도 줄어들고 그만큼 돈을 어디서 또 빌려와야 되고 그만큼 또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야당 대표 존 패슈터는 하루에 이자로만 24밀리언 달러가 지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가 4년 동안 1.1빌리언 달러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의 살림살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 인터뷰를 보니까 주정부가 지금은 돈 쓰는 것에 숨을 좀 고르고 속도를 늦춰야 하는 시기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답니다. 지들 사는데 지장 없으면 별 문제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라서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브리즈번의 한 쓰레기 수거업체를 운영하는 제시 스튜어트가 이 일을 맡은 한 주택에 가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와중에 서랍장 하나를 열었더니 꽤 오래된 듯한 약통이 하나 있었답니다. 약통 하나 들어보니까 무게가 꽤 나가서 뭐가 들었나 보다 열어봤더니 이렇게 현금 7,000불이었습니다. 쓰레기로 버려진 것이니까 그냥 가져갈 만도 한데, 이 착한 제시는 고객에게 연락을 하여서 이 약통을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있는 할머니 고객이었다는데 할머니는 고맙다면서 팁으로 300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 700불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튼 제시는 쓰레기 수거업체를 보물 수거업체라고 바꿔 불러야 한답니다. 이전에도 골동품, 피아노, 전동 스쿠터 멀쩡한 거, 희귀한 기타, 진짜 더 구하기 힘든 호주 우표, 옛날 우표 컬렉션까지 별의별 걸 다 수거해 보았다고 합니다. 수거해온 쓰레기들을 그대로 버리기 전에 혹시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수리도 하고 한다는데, 이번에 이렇게 돈 돌려준 사연이 페이스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시를 칭찬하고 앞으로 쓰레기 버릴 일 있으면 제시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나 같으면 그냥 가져갔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내일 70밀리언 복권을 꼭 사십시오.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